수업의 끝을 알리는 종이 울린 지 오래다. 백기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숨을 내쉰 후 마지막으로 옥상을 보고 그곳을 떠났다. 노란 불빛으로 밝고 어둡게 나뉜 복도는 더 이상 아무도 연주하지 않는 피아노 건반 같았다. 그녀의 동행, 그녀의 숨결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했던 탓에 이렇게 혼자서 강이동을 걸어도 기온이 낮아진 것 같았다. 학교 담장까지 걸어온 백기는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놀려 담을 넘었다. 이번엔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한 거겠지? 그가 조금 씁쓸하게 웃었다. 담장과 초목은 침묵하며 잎사귀 사이로 스치는 밤바람에 대답을 넘겼다. 도시는 고요했다. 특파팀은 전 대원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다. 마지막 대원도 가족 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해성군이 대기권을 지나며 희끄무레하고 기다란 꼬리를 남겼다. 먼 곳에서 새카만 연기가 솟아오르는 게 보였다. 아마 피해를 입은 건물의 잔해일 것이다. 백기는 수많은 유성이 날아가는 밤하늘을 보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멀리 달려갔다. 언제부터인지 그는 그녀가 있는 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어디서 생긴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백기는 보호든 동행이든 기다림이든 그들이 걷는 길의 종착지가 늘 같을 것만 같았다. 그녀에게 그럼 앞으로 걸어가.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든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 반드시 자신이 바라던 결말에 이를 거라고 믿었다. 그 역시 그곳에 서서 또 한 번의 만남을 기다릴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걷다 보면 그들은 미래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백기는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바람 소리가 쌩쌩 울렸다.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가 자기 파트너를 태운 채 만신창이가 된 도시를 질주했다. 백기 마음속의 그곳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일단 새로운 자연재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파괴된 도시의 상처에는 선열이 낭자했다. 넓고 깨끗해야 할 길은 잔해더미로 가득했고 아스팔트는 갈라져 있고 가드레일은 파괴되어 한쪽에 말려 있었다. 화려하고 떠들썩했던 연못시의 도심은 이제 간신히 형체만 남아 시민들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끼익. 길가에서 갑자기 귀에 거슬리는 금속 마찰음이 울리고 곧 사람들의 비명이 이어졌다. 빌딩 꼭대기에 대형 광고판이 떨어질 듯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광고판 고정용 철근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았다. 백기가 급히 핸들을 꺾자 오토바이가 반원을 그리며 돌았다. 먼지 연기가 일고 타이어가 지면과 마찰하며 불꽃을 일으켰다. 방향을 튼 오토바이가 시끄러운 바람 소리를 남기며 빌딩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위험을 감지한 시민들이 잇따라 달아났다. 하지만 광고판이 너무 컸다. 광고판의 그림자가 도망가는 사람들 모두를 덮을 정도로. 결국 철근은 광고판을 붙들지 못했고 마지막 철근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광고판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밑에 있던 사람 중에 일부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재앙을 기다렸다. 하지만 고통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바닥에서 일어나 엄청난 힘으로 공중으로 솟구치는 강풍이었다. 당황하지 마시고 트인 곳으로 흩어지세요! 백기가 목소리를 높여 공포에 질린 시민들에게 지시했다. 세찬 바람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거대한 광고판을 순식간에 자잘한 파편으로 쪼갰다. 사방에 불꽃이 튀고 절단된 금속에서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났다. 또 한 번 바람이 일어
파편을 감싸 한데 모으더니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뜨렸다.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지던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공기 중에 풍기던 자극적인 냄새마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모든 것을 마친 백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떠나려 할 때 그에게 구조된 시민들이 주위를 에워싸며 자신들의 영웅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아직도 눈가에 눈물을 매달고 있는 여자아이가 백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더니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그의 손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오빠, 고맙습니다. 천만에. 오빠가 며칠 전 TV에 나왔던 그 지휘관 오빠예요? 여자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백기를 꼭 잡은 채 놔주지 않았다. 그래. 오빠가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별한테서요. 여자아이가 머리 위를 가리키며 기대가 가득 찬 눈으로 물었다. 걱정 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백기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여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 부드러운 빛이 서렸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대단한 언니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없지만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야. 그 언니가 오빠보다 더 대단해요? 대단해. 그 언니는 수많은 난관을 뛰어넘고 쉽지 않은 일을 많이 해냈거든. 언니는 천사예요? 할 일이 끝나면 돌아오나요? 여자아이는 엄마가 옆에서 살짝 잡아 끄는 걸 무시하고 계속 백기에게 물었다. 돌아올 거야. 난 그녀를 믿어. 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를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또다시 사탕을 꺼냈다. 그럼 언니 만나면 잊지 말고 이것 좀 전해주세요. 꼭 전할게. 여자아이는 그제야 웃으며 엄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그곳을 떠났다. 그는 미안한 얼굴을 하는 여자아이의 엄마에게 자신은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백기는 주위를 돌아보고 잠시 주춤하더니 거리에 존재하는 다른 위험 요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벽돌 부스러기들을 감싸 길 한쪽으로 쌓았다. 떨어질 듯 위태롭게 공중에 걸려있는 건물 잔해도 아예 조각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적절히 처리했다. 그는 말이 없었다. 묵묵히 이 도시를 정리하고 지키는 일은 그동안 해온 일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백기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거리에 적잖은 사람이 모였다. 모두가 백기처럼 묵묵히 뭔가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돕기도, 거리를 치우기도 하며 자신들의 작은 행동이 모여 이 도시를 1초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길 바라는 듯했다. 지휘관님, 백기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부르는 사람을 봤다. 군복을 입고 있지만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의 주위에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이 몇 있었다. 어린 티가 나며 피로에 지친 그들의 눈엔 이글이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저흰 책파팀 의무부대 소속입니다. 아직 예비 병력입니다만 이번 소집에 지원해 왔습니다. 여기서 지휘관님을 뵐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백기 앞에 열맞춰 서서 경례를 했다. 목소린 흥분한 듯 조금 떨리고 있었다. 피로 탓인지 아니면 아직 제대로 훈련을 못 받은 탓인지 그들의 자세는 격식에 맞지 않았고 인사법도 지나치게 자유로웠다. 하지만 백기는 개의치 않으며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휘관님, 내리실 짓이 있으십니까? 백기는 힘을 풀라는 듯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 다들 해산 명령을 받았을 거다. 네. 하지만 저희는 근처에 아직 소규모의 파손이 있고 시민들도 의료 지원이 필요할 거란 판단에 자발적으로 일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기는 눈에 동경과 단호함이 서린 소년들을 바라보며
반쯤 진지하고 반쯤 놀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래서 지금 명령을 거스르겠다는 건가? 다른 소년이 똑바로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답했다. 지휘관님이 쉬지 않고 계시니 저희도 남아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 말에 백기가 가만히 웃었다. 자유행동이다. 시민들에게 의료 지원 및 후속 지원을 하도록. 네, 본인 안전에도 주의하고, 네. 그리고 백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입꼬리도 더 크게 휘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남기도록. 밤의 장막을 태우는 해성군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밝게 비췄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두 손으로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 세상이 끝나지 않기를 희망했다. 내일이 있기를 희망했다. 빛이 하늘을 갈랐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며 손을 잡고 섰다. 백기가 오토바이 옆에 기대섰다. 문득 자신이 이제껏 지키려던 것, 그녀가 쭉 보호하려던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호하려는 것이 이 도시와 이 세계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크지 않은 공간,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아침 밥상, 저녁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반기는 불빛과 어서와요라는 말 한마디가 있는 일상. 가장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고 다채로운 시간을 보내며 매일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일상. 휴대폰 화면의 시간이 며칠 새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된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백기는 계속 변하는 숫자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화면 위에 뜬 그녀의 사진만 봤다.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그녀에게 평소에 입 밖에 꺼낼 리 없는 말을 속삭이는 듯했다. 조금만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하교종이 울리기 전까지 좀 더 오래. 내일이 오기 전까지 좀 더 오래. 화면 속 그녀가 달콤하게 웃었다. 화면에 잡힌 그녀의 모습은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고 떠나기 아쉬워하는 바람이 가볍게 쓰다듬는 순간이었다. 내 곁에 좀 더 오래 있어줘. 백기는 시선을 내렸다. 마지막 속삭임은 밤바람에 실려 바람의 궤적을 따라 지평선 밖으로 날아갔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해성군이 지표면에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수만 개의 형태가 잡히지 않은 태양이 뜨거운 빛을 발하며 지구를 태우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해성 파편이 떨어졌다. 화염을 단 해성 꼬리는 지면에 닿기 전에 불타 없어졌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더 많은 소형 파편이 대기권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선발대가 호각을 분 것처럼 해성군의 충돌이 곧 임박했음을 알렸다. 해성군이 본격적으로 지표면에 떨어지기 전, 북쪽 외곽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이더니 귀가 먹먹할 정도의 굉음이 울렸다. 백기가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북쪽 외곽에서 굉음이 울렸다. 백기는 생각할 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북쪽 외곽으로 향했다. 상황을 살피고 다른 재난이 나는 걸 막아야 한다. 사실 백기도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단 1초가 남았다 해도 백기는 이 세상이 그녀가 좋아하던 모습을 유지하길 바랐다. 북쪽 외곽에서 더 북쪽으로 수킬로 달려간 백기는 그곳에서 거대한 골짜기를 발견했다. 하지만 왠지 운석 충돌로 생긴 것 같지는 않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를 보던 그가 자리를 뜨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다. 백기는 잠시 망설이다 내려가 보기로 했다. 그는 습관적으로 통신기를 눌러 절차에 맞게 특파팀에 보고 메시지를 남겼다. 북쪽 외곽에서 정체불명의 골짜기를 발견해 즉각 탐색에 나선다. 별도 지원은 필요 없다. 백기는 그렇게 말하며 골짜기로 내려갔다. 골짜기는 그의 상상보다 더 깊었다. 머리 위로 하늘이 거의 선으로 보일 정도였고 발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구멍이었다. 계곡 벽도 흙에서 묵직하고 단단한 낯선 물질로 바뀌었다. 금속성 감촉까지 느껴졌다. 골짜기를 내려온 순간부터 백기 주위를 둘러싼 바람이 쭉 그를 보호하며 아래로 깊이 데려가고 있었다. 내려갈수록 공기가 탁해졌다. 백기 자신도 얼마나 내려왔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확실한 건 골짜기 바닥까지 아직 멀었다는 것뿐이었다. 더 아래로 내려가자 이젠 하늘마저 보이지 않았다. 빛이 골짜기에 삼켜진 듯 눈앞이 깜깜해졌다. 방위 개념도 무의미해지고 남은 것은 어둠과 적막뿐이었다.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감각과 가끔 발밑을 스치는 빛만이 목적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빛이 나타났다. 어둠의 끝. 빛은 실체화된 것처럼 유체와 고체의 중간 형태로 물결치고 있었다. 가끔 속박을 벗어나 위로 도망가려는 빛이 있었지만 금방 흩어져 버렸다. 아까 백기가 봤던 빛이 이것인 듯했다. 백기는 이것이 불안정한 이 공간이라 판단하고 상황 보고를 위해 다시 통신 버튼을 눌렀다. 이니어에서는 전류 잡음만 났다. 이곳에 흐르는 독특한 자기장의 영향이었다. 백기도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속도를 높여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빛의 물결 속으로 들어갔다. 광선이 비틀리면서 시야가 비틀리고 이상하게 변했다. 흔들리는 풍경과 사람들이 백기 옆을 지나갔다. 고대 건축물, 은하를 건너는 우주선, 세상이 얼음으로 뒤덮였다가 빙하가 녹는 모습, 천체가 생겼다가 추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주가 품은 모든 비밀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수많은 공간의 접점에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어느 것이든 시간을 들어 연구할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백기에게는 그것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찾으려는 것이 여기 없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다. 백기가 가야 할 방향도 이곳이 아니었다. 그는 어느 공간의 접점으로 들어가 다른 접점으로 나왔다. 방향도 목표도 없었다. 그는 수많은 곳을 넘어 수많은 풍경을 지나쳐 마침내 유일하게 주위와 다른 접점 앞에 멈춰섰다. 커튼을 치지 않은 그림처럼 물결치던 광선이 그 앞에 멈췄다. 주위를 둘러본 백기는 이곳이 모든 것이 뒤틀린 원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발을 내디뎌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어지럽더니 눈앞에 검은색 문이 나타났다. 문은 아무것도 없는 끝없는 공간에 우뚝 서 있었다. 그 거대한 문에는 복잡한 부호가 나선 형태로 새겨져 있었다. 마치 만물의 기원과 수수께끼의 답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이 서로 엇갈린 팔자형 부호였다. 그 주위로 가시덤불과 불규칙한 기하학 그림이 휘감겨 있는데 시작점을 알 수 없고 끝도 보이지 않았다. 백기가 손을 뻗어 문을 건드렸지만 열 수 없었다. 온갖 방법을 써도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갑자기 어디에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풋풋하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침착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 당신은 누구지? 백기가 마음속 질문을 던졌다. 저는 모든 것이고 또한 허무함이에요. 백기가 눈살을 찌푸렸다. 답 같지 않은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분명했다. 그는 장시간의 고민 후 다른 질문을 던졌다. 이 문은 뭐지? 의문이면서 답이기도 해요. 문 뒤에 뭐가 있지?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에요. 당신한테 알려줘도 아무 소용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은 돌아가야 해요. 목소리는 답이 아닌 답을 하며 대화를 끝냈다. 잠깐! 가요. 미래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를 밀어내더니 그를 단호하게 공간 밖으로 내던졌다. 조금 전에 들은 말을 이해할 틈도 없이 공간 밖으로 튕겨나온 백기는 이 행성에 찾아온 기이한 변화를 어렴풋이 감지했다. 순간 서쪽이 밝아지고 시든 초목이 점차 녹색빛을 되찾았다. 우주의 시간이 거꾸로 흘렀다. 틈으로 들어오기 전 몸을 스치던 바람이 세차게 역행하고 있었다.